아이를 굳이 매주 보지 않아도 된다. 경수의 말보다 더 의아했던 거는요. 그 다음 경수님이 하셨던 설명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서 학습이 됐다. 그런데 아이가 익숙해졌다는 말은 정말 아이 또한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법을 포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32기 4화가 방영이 되고 경수님의 발언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다그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뭔가 이제 쏴붙이듯이 말씀을 하신다거나, 현숙과의 그 대화 장면에서도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내서 학습이 됐다. 곧 이제 그러면 괜찮다 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좀 거친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수의 이런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되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수님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나는 나야. 실제로 경수님이 자기소개 이제 인터뷰 장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전 임신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고 아내를 이해를 못했다. 뭐 저게 그렇게 힘들어? 육아하는 게? 즉 경수님의 어쩌면 마음속에서는 육아는 아내의 몫이고 그걸 힘들어하면 안 된다. 나는 나의 몫을 하는 거고 너는 너의 몫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수의 마음을 우리가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는 잘 보면 그 옥순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자기 안에 선을 넘는다거나 반대로 본인 또한 선을 넘는 거는 말은 조금 가볍게 하는 듯 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되게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는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2화 때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처음에 그 영자님이 이제 막 장난을 치고 그럴 때 막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막 치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또 1화 때 그 영숙님을 이제 선인상 선택을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이제 보이셨죠. 갑자기 왜 그런 말 하냐, 와송 얘기 왜 하냐 라는 식으로 많이 불편하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이 불편하다, 나는 싫다라고 자기 주장을 좀 세게 펼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고루한 경수님의 어떤 패턴을 볼 때 어쩌면 경수님은 나는 나 너는 너고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계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수는 현숙에 대해서도 대화가 잘 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숙님도 잘 보면 어떤 모성애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방송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독립적인 스타일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뭔가 선택을 못 받았거나 그럴 때도, 고독정실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인드로 조금 털털하게 털어버리는 그 스타일이 경순 입장에서는 나랑 비슷하다, 혹시 이 사람도 나는 나 너라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수의 발언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라든가 우리들은 아니 뭐 왜 저런 말 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현숙님은 스무스하게 넘기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현숙님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경수의 발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충분히 나처럼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수님이 정당화된다, 합리화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외부에 표현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 생각해요. 특히나 출연진으로서 동의를 하고 나왔다면 자신의 발언이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양육하고 있거나, 혹은 기러이 아빠처럼 자녀와 아내와 같이 살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안대가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너무 냉담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몇몇 이제 같은 비슷한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것이 현숙님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있는 이상 무조건 이제 카메라를 무시하고 몰입하는 것도 이상하고, 반대로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꼭 카메라라든가 시청자가 아니더라도 내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처를 입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배려하는 부분이 빠져버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맞습니다. 경수님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먹고 살려고 서울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건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니면 이제 전처분과 경수님하고 아이야 또 경수님의 부모님 모두 이제 모여갖고 상의를 해봤는데, 경수 따로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러면 이제 조부모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각자 모두가 합의를 해서 동시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수님의 말씀대로 아이도 어느 정도 그 구조를 납득하든 안 하든 간에 적응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경수 씨가 아이를 방치했다, 방임이다 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계속 돌봄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과 실제로 경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말 하는 것과 그냥 지금처럼 아무 맥락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거는, 어쩌면 현숙님이나 다른 이제 출연진들을 포함해서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게 아이를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현숙님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조건적으로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경수님께서 나름대로 현숙님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나는 매주 아이를 꼭 보러 가야 되는 사람 아니다. 혹시라도 연애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로 현숙님도 그 이후에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이제 주말에 전 남편이 이제 그 면접 교섭하러 오는데 거기 그런 상황들이 겹치지 않냐 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 그렇게도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굳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내 아이에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면접 교섭일을 최대한 아이와 전처와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당신과 내가 관계를 진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처럼 폭탄을 떨어뜨린 거랑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수님이 이런저런 만약 항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그 사정이나 먹고 사는 일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인가? 경수님 또한 재혼을 생각한다면 결국 경수님의 자녀분의 문제도 어떤 조정을 해야 되고 전처와의 관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결국 모두가 타협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당장 이제 현숙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현숙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던져버리게 된다면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던져버리게 된다면 먼 훗날 이제 주변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 그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경수가 또 다른 이제 관심사가 생겨서 내가 2순위가 되었을 때 나도 저렇게 밀려버릴 수 있지 않나라고 말입니다. 그 사정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 내면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면의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는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 때 미리 조금 말씀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시청자들이 분노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모습들은 현수님에게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현숙은 경수의 답변을 듣고도 경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듯하게 말씀하시죠. 즉 경수의 대답은 시청자에게는 위험 신호였을지 모르겠지만 현숙에게는 오히려 조건을 조율하는 가능성처럼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어쩌면 현숙과 경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부성애가 동일한 어떤 농도와 비율로만 진행된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이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무엇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경수님의 이 발언이 그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유로 경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로 어쩌면 경수님에게는 가족이란 서로 매일 붙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경수님이 그런 같은 양육 방식을 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수님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가족을 보게 된다면 아이고 난 나야.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독립성이야. 아이가 있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다녀야 되나? 라고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경수 입장에서는 아이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경수님의 생각이 정말 아이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이 방송상에서 나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아이 또한 정말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동의했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입장에서 부모는 곧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이제 미성년자라고 표현하고 부모가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경수님의 그런 생각을 아이가 온전히 우리와 같은 성인으로서 생각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 내부에 합의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외부자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이의 적응을 곧바로 아이의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시간에 경수님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왜 이 장면이 불편한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다른 기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솔로 22기 영철님인데요. 재혼하면 따님이 나 어떻게 할 거야 란 말에 그래서 그냥 여기 무작정 올라왔다. 조금은 지금 상황이 인터뷰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조금 32기 경순이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그들 또한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욕망이긴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것들을 놓쳤는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연애하러 나왔다고 한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무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인데 조부모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방임이나 방치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수님께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경수님이 조부모에게 맡겼다고 해서 자녀를요
도덕적으로라든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방송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경수가 방임했다, 왜 본인이 안 키우고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냐 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불편하죠. 아이가 익숙할 거다는 투회로 말하는 걸 말이죠. 즉 아이가 적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동의라고 말하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숙과 경수가 꼭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 대화 장면에서는요, 경수님이 시청자에게 위험하게 보인 말들이 현숙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아닌 조건을 조율하는 듯한 가능성으로 들렸다는 차이가 상당히 좀 의아하면서도 흥미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경수님이 말하는 방식을 놓고 보건대 우선순위를 상당히 좀 차갑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언젠간 나 또한 조건에 따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숙님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수님의 발언이 불편했던 이유는 단순히 매주 보느냐 2주마다 보느냐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순간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혹은 그 아이가 밀려났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아이 또한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다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졌어, 아이는 익숙해졌어, 이제는 별말 안 해. 그런데 가끔 그 말은요,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게 됐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장면은 경수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적응을, 누군가가 눈치를 보는 것을 동의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가 조용해졌다는 이유로 정말 괜찮아졌다고 믿고 있진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